늦은 오후 제주 서귀포의 작은 단층집. 70대 노인 박준서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는다. 손때 묻은 표지, 색바랜 사진들, 젊은 날의 자신, 갓난아기를 아는 아내, 수학여행에서 찍은 제자들의 단체 사진. 박준서 73세,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 아내를 잃고 홀로 사는 3년째. 이젠 사진 속보다 내가 훨씬 늙었구나. 준서는 쓸쓸하게 중얼거린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과 성긴 머리카락,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전화벨이 울린다. 딸 미진이다. 아빠, 별일 없으세요? 밥은 드셨어요? 응, 괜찮아. 넌 애들 잘 챙기고. 통화는 3분도 안 돼 끝난다. 준서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앨범으로 시선을 돌린다. 정리해야겠다. 그는 결심한다. 남겨질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서랍 속 오래된 서류들, 아내의 유품, 읽지 않은 책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준서의 잘 떠나기 위한 연습이 시작된다. 준서는 병원에서 정기검진 결과를 듣는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연명치료실 앞을 지나친다. 침대에 누운 환자들, 기계음, 가족들의 지친 얼굴. 3년 전 아내 윤희가 안말기로 이곳에 누워 있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눈빛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아내. 하지만 자식들은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라며 연명치료를 고집했다. 준서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내의 손만 꼭 잡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준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본다. 나도 그렇게 떠나게 될까? 두려움이 밀려온다. 죽음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죽음에 대한 공포. 아무 말도 못하고 가족에게 짐만 되다가 떠나는 것, 그게 진짜 무서웠다.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아내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떠오른다. 나는 다르게 준비하고 싶어.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는다. 빈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친다. 제목을 쓴다. 나의 마지막 장, 잘 떠나기 위한 계획. 다음 날 오후 준서는 산책을 나선다. 제주 올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작은 동네 서점이 눈에 띈다. 바람서점이라는 간판.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서가에 특이한 책들이 꽂혀 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운 이별, 마지막 수업. 이한수, 68세 서점 주인 아내와 사별 후 죽음 공부 모임 운영 중이다. 죽음에 관심 있으세요? 서점 주인 이한수가 온화한 인상에 여유로운 말투로 웃으며 다가온다. 요즘 이런 책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반갑습니다. 준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책을 집어든다. 그냥 나이가 드니까요. 한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저도 그랬어요.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죽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죽음 공부요. 한수는 서점 안쪽을 가리킨다. 네, 매주 수요일 저녁 여기서 작은 모임을 해요. 시니어들이 모여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유언장 쓰기, 장례식 미리 계획하기, 마지막 편지 쓰기, 그런 것들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서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짐을 느낀다.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수요일 저녁, 준서는 처음으로 죽음 공부 모임에 참석한다. 서점 안쪽 작은 공간에 70대 전후의 사람들 5명이 둘러앉아 있다. 한수가 소개한다. 새로 오신 박준서 선생님입니다. 모임은 예상보다 훨씬 따뜻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함께 고민한다. 한 할머니는 자신의 장례식에서 틀 노래 목록을 정했다고 했다. 한 할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줄 편지를 미리 써두었다고 했다. 준서도 용기를 내어 말한다. 저는 아내를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어요. 연명치료로 고통만 주고. 목이 메인다. 한수가 조용히 말한다. 그래서 선생님은 다르게 준비하고 싶은 거겠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준서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장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한다. 당신에게라고 적힌 아내의 필체. 날짜를 보니 암 진단을 받고 한 달 후에 쓴 것이다. 아직 건강할 때, 의식이 또렷할 때. 준서는 순간 멈춘다.
이게 있었구나. 그는 그동안 아내의 유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죠. 미안해요. 나는 정리하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병이 심해지면 생각할 틈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이렇게 남겨둬요. 당신은 꼭 다르게 준비해요. 미리 준비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떠나요. 아이들이 반대해도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게 남은 모두를 위하는 거예요. 준서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린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다른 길을 가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이 순간 준서는 깨닫는다. 잘 떠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준서는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공증받고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한다. 장례 방식도 미리 정하고 유언장 초안도 완성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딸 미진에게 알리는 순간 큰 갈등이 시작된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진이 제주로 급히 내려온다.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왜 이런 걸 미리 준비하세요? 불길한 얘기 하지 마세요. 미진아, 이건 불길한 게 아니라 준비야. 나는 엄마처럼 떠나고 싶지 않아. 기계에 연결돼서 고통받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하게 떠나고 싶단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빠도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야. 준비야. 준서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난다. 미진아, 죽음은 누구나 겪는 일이야. 나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하고 싶어. 그게 너희에게도 더 좋은 일이란다. 미진은 울며 집을 나간다. 아빠가 이상해졌어요. 준서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쉰다. 가장 힘든 건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건 자신의 삶, 자신의 마지막 장이니까. 2주가 지났다. 미진에게서 연락이 없다. 준서는 매일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리한다. 한수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가족이 이해 못하는 게 제일 힘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어느 날 저녁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한다. 미진이 보낸 것이다. 상자를 열자 편지 한 통과 작은 USB 메모리가 들어있다. 포스트잇에 엄마 영상 아빠께 라고 적혀 있다. 준서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는다. 파일을 클릭하자 아내 윤희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난다. 암 진단을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혼자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다. 아직 머리카락이 남아있고 얼굴에 미소가 있지만 눈빛은 조금 불안해 보인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드네요. 병원 다니면서 느끼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말 못하겠고 당신한테만 말할게요. 나는 이렇게 가기 싫었어요. 준비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당신만큼은 제발 다르게 해요. 미리 정리하고 아이들한테 당신 뜻 확실히 말해두고 내가 못한 걸 당신은 꼭 해요. 그게 남은 사람들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미진이도 손주들도 덜 힘들 거예요. 영상이 끝나고 준서는 편지를 펼친다.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아빠의 진심을 몰랐어요. 엄마 물건 정리하다가 이 영상을 찾았어요. 엄마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엄마도 아빠처럼 생각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아빠, 이제 알겠어요. 잘 떠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 아빠의 결정을 응원할게요.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아빠 곁에 더 자주 올게요. 준서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운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 딸이 이해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그는 더 평온하게 자신의 마지막 장을 써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준서는 매일 오후 제주 숲길을 걷는다. 숨이 가빠올 때마다 그는 생각한다. 아,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걷고 생각하고 정리하며 그는 조금씩 죽음과 친해진다. 죽음은 더 이상 낯선 손님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만날 친구 같은 존재가 됐다.
그는 아내가 모셔진 납골당을 찾아간다. 조용한 실내 따스한 조명 아래 아내의 위패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을 건넨다. 윤희야, 이제 알겠어. 당신이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나도 준비할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살다 갈게. 미진이 제주로 내려온다. 이번엔 두 아이와 함께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주들이 뛰어와 안긴다. 준서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웃는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미진이 말한다. 아빠, 저도 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떠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그래, 우리 딸 이제 알아줘서 고마워. 준서는 딸의 손을 잡는다. 나는 두렵지 않아. 준비가 됐거든.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도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밤늦게 준서는 마지막 유언장을 완성한다. 서류가 아니라 손편지로 딸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증손주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잘 떠나는 법을 배우면 삶이 더 선명해진다. 5년 후 미진은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고 있다. 준서는 지난해 평온하게 잠들듯 세상을 떠났다. 연명치료 없이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유언대로 조촐한 장례식이 치러졌고 아내가 있는 납골당에 나란히 모셔졌다. 미진은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노트 하나를 발견한다. 나의 마지막 장, 잘 떠나기 위한 계획. 페이지를 넘기자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나는 잘 살았고, 잘 준비했고, 잘 떠난다. 사랑하는 이들아, 슬퍼하지 말고 나를 기억해 다오. 그리고 너희도 언젠가 이 길을 갈 때 두려워하지 말기를. 미진은 노트를 가슴에 안는다. 창밖으로 제주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친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주 걷던 숲길로 향한다. 바람이 살랑이고 나뭇잎이 햇빛에 반짝인다. 아빠, 잘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도 배웠어요. 잘 사는 법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오늘을 진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떠나기 위해서는 먼저 잘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긴 여행. 그 마지막 장을 스스로 완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